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헬스클럽입니다. 제 지인분들도 새해 다이어트와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해에는 운동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목표 하나씩 세우고 계시죠?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원대하게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더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1월 5일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강재헌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못 뵈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연휴에는 잘 보내셨나요? 예, 연휴에 좀 회식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집에서 좀 쉬면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겉보기에는 저희가 느낄 수는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혹시 과장님은 올해 특별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일단 좀 운동을 좀 많이 할 생각이고, 그래서 뱃살을 많이 감량하는 거, 그게 네. 가장 큰 목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과장님도 운동에 대한 계획을 새해 세우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시장이 어제보다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어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좀 해외 시장 우려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치다가 네. 장 종가가 됐을 때는 거의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 그 코스닥의 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좀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청자님, 또 VVIP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청자님, 오늘은 좀 어떻게 매매를 잘 하셨나요? 예, 오늘 뭐 매매는 했는데요. 네. 올라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아, 네, 그러세요. 예. 혹시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요?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 네. 70대요. 아, 네. 지금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신 거세요? 여기 정릉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이에요. 아, 네, 서울시 성북구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식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죠? 어느 정도가 오래되신 거예요? 5년 훨씬 넘었어요. 5년이 넘으셨어요. 예. 꽤 되셨네요. 예.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 투자 규모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했다가 네. 차츰 불어가지고 꽤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하다가 얼마 지금-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조금 해요. 조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규모로 한 지금 5년 동안 주식을 해오고 계시고, 지금 재테크는 주식으로만 하고 계신 거나요? 예, 주식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는 매체가 있나요? 그런 매체는 없고요. 네. 객장에 나가서 네.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하고 그래 했는데요. 네. 뭐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네, 수익을 잘 못 보셨어요? 예, 근데 네. 요새는 새 방송국에서 나오는 정보 듣고 새 네. 곳에 다 봐요. 세 곳이요? 예. 네, 저희 토마토 보고, 방송, 네. 이데일리도 보고 매일경제도 보고 이래 보는데 거기서 네. 이제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정보는 텔레비로 알고 네. 또 매매는 전화해서 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시세는 컴퓨터로 봐요. 네. 그러면 주로 방송 추천주를 많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 HTS로 직접 매매하실 때도 있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매매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화 상담해가지고 덕 보는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방송을 더 신뢰합니다. 아, 방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신뢰하시는 편이세요? 예, 객장에 나가서 담당자하고 상담하기보다 훨씬 낫대요. 아, 네, 그러세요. 좀 방송을 예. 통해서 수익을 보셨다니 저희도 좀 다행인데, 혹시 예. 그러면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면서 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문제점이요. 네. 사기는 싸게 잘 사는데 네. 팔 때 잘 못 팔아가지고 손해볼 때도 많고 그래요. 매도 타이밍을 잘 몰라요. 네,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좀 가늠이 예. 안 가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지금 갖고 계세요? 주로요. 네. 오늘 신청한 거 외에 뭐 다른 거 자질구리한 거 좀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4종목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종목 네. 신청한 건 네 종목이고요. 아, 네. 차바이오텍 이런 것도 있고요. 차바이오텍 샀더니만 오늘 재미 좋습니다. 아, 네. 저기 방송 보고 샀는데요. 네. 좋다 하길래 네. 그거 조금 샀어요. 샀는데 오늘 네. 950원 오르대요. 오, 네. 그건 재미 봤어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럼 우선 4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37,0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국제약품이 5,24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그리고 젠백스를 32,000원에 매수하셔서 20%, 그리고 라운시큐어가 5,400원에 매수하셔서 20% 들고 계시네요. 예. 지금 현금은 없는 상태고 주식 100% 갖고 계신 거죠? 이 현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세요.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많이 오르대요. 오르고 네. 컴퓨터에 보니까 외국인 많이 사다가 끝날 때는 11만 주 팔았습니다. 그 사다가 팔고 이래가지고 자꾸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그러대요. 그래서 네. 이게 제일 걱정이고 네. 다른 거는 뭐 크게 돈을 안 받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세요?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네. 돈을 받고 젠백스가 돈을 많이 받고요. 네, SK하이닉스가 비중이 가장 커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바이오 쪽으로는 국제약품과 젠백스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손실 구간에 있으세요. 예. 네, 라운시큐어도 이게 손실 구간이신데, 그럼 저희가 그 과장님과 직접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진단 받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끊지 마시고 진단 한번 같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종목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예,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재원 예. 과장입니다. 예, 잘 상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먼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예.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3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4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에 대한 치열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선반영돼서 밀렸고요. 이번에 주가가 조금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계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실적 악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까지 빠진 걸로 봤을 때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물론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 국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또 기대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생각 외로 잘 나왔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는 더 들고 가는 전략. 보통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가 발표 마감일인데 보통 하이닉스 같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 1월 중순쯤에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가 나온 다음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다. 오히려 그때는
뉴스가 이미 다 나왔던 뉴스가 알려진 뉴스가 실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단기 목표 주가는 한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큰 손절 구간은 아니시거든요.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내년 상반기 지나서 6월, 7월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38,000원까지도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면 어때요? 만약에 35,000원 SK 하이닉스를 판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을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다시 서륙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옆으로 좀 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국제약품 봐드리겠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9%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회사가 증권사에서 좀 어떻게 볼까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약품이요? 예. 2007년도에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한 건의 레포트도 나온 적이 없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에서는 좀 관심이 애널리스트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따라서 급등을 한번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그래서 사가지고 예. 한번 상 칩니다. 상 칠 때 못 팔았어요. 아, 예. 그러면은 이거 산 시점이 올해 상반기 때입니까? 가을이래요. 가을이요? 가을이면은 상한가 쳤을 때 이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고 상 한번 쳤어요. 아, 그러면은 안 팔아가지고. 잠깐 이제 상한가 최고, 그러니까 전고점 8,500원 정도 구간 이후에 좀 충분히 빠졌다 생각하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는 이미 잘 알려진 이슈죠. 제가 항상 언노운 이슈, 노운 이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잘 이미 알려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게 다 공개가 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동안에 모았던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개미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많은 물량들을 털고 나갈 수가 있는 시점이 바로 뉴스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진출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나오기 전에 사전에 다 매수했던 주체들이 실제로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는 매도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때 8,500원 고가 찍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유는 이미 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차근차근 매도를 한 거죠. 게다가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실적도 안 좋아요? 예. 실적표를 제가 한번 띄우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름까지 2분기까지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3억 순이익. 그 다음에 3분기 때 마이너스 7억 당기 순이익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상당히 중국 진출하게 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상당히 많았겠죠. 이렇게 순이익이 꺾이게 되면서 결국은 적자가 돌아서고 그때 이제 3분기 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거죠. 실적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겁니다. 근데 당사가 근래 이제 3분기 때까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한미약품이 안 좋은 내용 나오거나 주가가 많이 곤두박 쳤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4분기 말 기점으로 해서 재차 반등이 나왔었는데 본 주식만큼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정상인데 이 종목만 반등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실적까지 모멘텀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된 거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로 바이오가 올라갈 때 덩달아 올라갈 정상인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사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 그 다음에 현재 주가를 충분히 빠졌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포트를 짤지에 대해서는 제가 맨 뒤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젠백스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 젠백스는 사실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도 좀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기대감. 어찌 보면은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젠백스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예, 다른 증권사나 기관들에서도 젠백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예, 많이 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예. 봐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때 시점에서 고점 찍은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밀려왔지만은 거래량은 크게 수반되지 않고 그냥 밀렸습니다. 예. 예. 통상 음봉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주가가 밀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직 젠백스를 사모았던 세력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이 탈출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근래에 췌장암 치료 백신, 리아 백신주를 이제 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18번 주사를 맞아서 그 생존 기간이 상당히 짧은 췌장암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받는 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4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주사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 적용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텐데 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실적이 바로 잡히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 다음에 화련 젠백스를 통해서 중국 진출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물론 화련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의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뭐 주요 도시 86개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고 2,400개 대형마트에도 지금 입점해 있는 그런 큰 회사인데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4분기 실적 나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 4분기 실적을 봐야 예. 알아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중순까지 나올 겁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 2월 15일 전까지는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그 GV1001 임상 이상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당장 이것도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진행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들도 많고 많은 증권사나 기관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특별히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본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좀 꿈과 희망을 먹고 조금 한번 기대해보는 거. 결국은 4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본 종목을 매도 칠 것인지 들고 갈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아직까지 라온CQ 일단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라온CQ 마이너스 40% 손실 지금 나오고 계신데 예. 예. 라온CQ 상당히 큰 거래량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큰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아직 탈출을 하지 않았다. 세력들이 예.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라온CQ는 조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기업 분석 들어갔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초에 라온CQ에 대해서 인터넷 은행 출범이나 뭐 핀테크 이런 것들 상당히 전망치 좋게 보면서 당기순이익 8억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도 8억 예상했고요. 예. 예. 근데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마이너스 9억 나왔고요. 2분기 실적 마이너스 2억. 3분기 마이너스 2억. 상당히 지금 뭐 계속 적자를 나왔죠. 처음에 증권사에 전망했던 당기순이익 8억 달성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4분기 실적 때 순이익을 21억 달성을 해야지만 8억 나오겠네요. 가능성 있겠습니까? 가능성 없어 보이죠? 그동안에 뭐 주가가 9억씩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네, 안 올라가지. 예, 맞습니다. 실적이 과연 21억이 4분기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 흐름도 안 좋은데다가 계속 흐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는 밀릴 것 같고요. 다만 예.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본 종목이 핀테크 산업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핀테크 산업이 다시금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내년 중순전에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본 종목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좀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도 치는 게 맞지만 나는 뭐 손실 보지 않고 그냥 쭉 들고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 종목도 한 번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나서 핀테크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한 번쯤은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 싶을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매도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종목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요. 예, 저기 SK 하이닉스 차트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 예, 화면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차트가 궁금한데. 예, 차트요. 예. 예. 차트상으로는 큰 이렇게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 선, 뭐 반등은 29,000원, 뭐 3만 원 정도 깨졌다 그러면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구간인 거고, 28,000원 밑으로는 깨지기 힘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특별하게 수반되는 거 없습니다. 요때 보시게 되면 요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마이너스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여기 파란 줄 큰 게 보이시죠? 예. 예. 요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이때부터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매도치고 있고, 국내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매도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의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온 편이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경쟁에 상당히 밀려서 실적이 앞으로는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35,000원 정도 수준이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33,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요. 예. 33,000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은 거기서 손절할까요? 예, 저는 일단은 손절이 맞다고 봅니다. 예. 33,000원에 절반 정도 손절하시고 35,000원에 또 손절하시는 것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저기 차바이오텍을 조금 샀거든요. 샀더니 그게 잘 올라갑니다. 차바이오텍이요? 950원 오르던데요. 예. 그런 거 사면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뭐 저번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단기적인 뭐 기대감도 있고 외국계 수급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1분기 때 제약바이오가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보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고객님 그 전반적인 포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포트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과장님께서 저희 시청자님의 좀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코멘트를 해주실 텐데요. 또 구체적으로 혹시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과장님과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어렵네요. 매도 타이밍이. 아마 주식 하시면은 방송 듣고 매수한 다음에 수익 났을 때 적절하게 매도 못 쳐서 결국은 손실 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 차트상으로도 좀 보기가 어렵고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등주를 매수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과거 거래량의 3배, 4배 이상 실리면서 음봉 거래량이 세게 실렸을 때 그때는 보통 탈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급등주에 해당되는 이고, 그 다음에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수익이 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꺾였을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결국은 그동안에 실적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수급 때문에 꺾였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트를 압축을 시키셔야 됩니다. 예. 지금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4주, 5주 방송 볼 때마다 새로 종목 하나씩 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한 종목으로 딱 포트를 짜셔가지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 지금 타이밍이 그렇냐고 한다면 결국은 실적이 정말 좋았던 종목들이 과거에 4분기 때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거의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밀렸기 때문에 의뢰 없이 상당히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 모멘텀이죠. 그리고 특히 고객님이 조심해야 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 중국 진출 기대감이다. 뭐 임상 실험 진행 기대감이다.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 좋다. 이거 한번 사도 좋겠다. 이런 방송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타이밍은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와서 주가가 밀릴 때 그런 타이밍 때 기대감으로 좀 반짝할 수 있는 테마주들이 엮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증권사에서도 앞다투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는 1분기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실적에 입각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을 좀 많이 줄이셔가지고 한 종목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그 종목을 올해 3월, 4월까지 한 종목으로 쭉 들고 가는 전략을 구사해야지만 지금 손실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어떤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다든지 혹은 뉴스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가 기대했던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하는 타이밍. 오히려 그때 뉴스가 공개되었을 때 매도하는 게 좋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몇 가지 매도 타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관리자가 현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 매매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관리자를 잡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가 없는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비실 없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랑 좀 볼 수 있겠죠. 어떤 급격한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는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재빨리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 매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기 인터파크 홀딩스요. 네. 뭡니까 핀테크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계셨어요. 탈락되면서 빠져서 요새는 잘 안 올라가대요. 네, 이 정도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봐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거는 별 손해 안 봤어요. 네. 자, 이거는 상장기업 분석 봐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이거 상당히 좋은 회사네요. 본 종목 그냥 쭉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3분기 실도 좋았고요. 4분기 실도 좋을 거라 예상하고 이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중립이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핀테크까지 엮였다고 한다면은 본 종목은 아마 다시 한번 재차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한 20% 30% 이상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됐습니다. 네, 많이 알겠습니다.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종목을 진단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확인해 본 다음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